50대에 접어들면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급격히 늙어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반복적으로 쌓여온 생활 습관이 곧바로 드러나고 호르몬 작용과 콜라겐 합성 능력이 일시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40대 후반까지는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변수가 50대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속된다는 뜻입니다. 워싱턴 주립대의 존 스미스 박사는 48세 전후로 호르몬 변화와 피부 탄력 저하가 동시에 시작되면 2년에서 3년 안에 주름과 처짐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피부연구소의 헬가 슈미트 박사 역시 노화 연구 20년 결과를 바탕으로 50대 초반이야말로 피부 생리적 변화가 확연히 가팔라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결론이 중요한지, 그리고 50대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분들이 어떤 실수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50대 환자분들 중에는 40대까지는 그냥 조금씩 주름이 늘어나는 정도였는데 50세 넘어가면서부터 얼굴이 한 번에 푹 꺼진 느낌이 든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분들께 원인을 천천히 물어보면 이미 10년 전부터 수면 시간은 지속적으로 부족했고 물 섭취도 하루 한두 컵이 전부였으며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귀찮아서 건너뛴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몸이 회복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징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갑자기 주름 깊이가 훅 깊어진 것처럼 보이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50대니까 관리해봤자 큰 효과는 없지 않아 라는 식으로 나오면 더욱 의욕이 꺾입니다. 주변에 이런 부정적 반응이 등장할 때마다 중년 여성분들은 흔히 그래도 혹시 몰라서 라고 하면서도 금방 포기하고 나십니다. 이걸 일종의 적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런 적은 거창한 악당이 아니라 바로 옆 지인일 때도 있고 사회적 고정관념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절친한 친구가 그 나이에 물 많이 마신다고 탄력이 돌아올 리 없다고 말하거나 90살까지 살 것도 아닌데 굳이 힘들게 노력해봐야 뭐해라고 핀잔을 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주춤해서 실천을 미루시면 그것은 곧 내 피부와 건강에 치명적 손해가 됩니다. 반대로 흔들리지 않고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1년 후, 2년 후에 확실한 차이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로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매일 1.5리터 전후의 물을 나누어 드시고 커피나 홍차를 과도하게 마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알리슨 카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이 하루에 1리터 가까이 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각질층 소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수치가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반면 마시는 양이 1리터 미만일 때는 진피층 수분 함량이 급격히 낮아졌고 탄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신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는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적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확신이 서지 않으시다면 3주만 의지를 갖고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3주 뒤 거울에서 달라진 피부 결을 확인하고 놀라셨다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수면과 휴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셔도 정작 밤에 4시간, 5시간 정도로 끝나는 생활이 반복되면 노화가 가속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이 6시간 미만의 수면 패턴을 장기간 유지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콜라겐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이때 주변에서 50대면 원래 잠도 줄어드니 굳이 노력해봐야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마음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들 그렇게 사나 보다라고 넘어가면 결국 55세 이후에 한층 더 빠른 탄력 저하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정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고 방 안이 너무 건조하거나 환기가 안 되는 상태를 피하면 생각보다 수면 질이 빠르게 개선되는 예가 많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눈가 주름과 아침 부기가 달라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짚고 싶은 부분은 표정 근육과 자세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나이에 표정 관리에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거나 한쪽 턱에 손을 괴는 자세를 반복하면
근막과 진피가 쉽게 변형되어 주름이 깊어집니다. 독일에서 피부 생리학 연구를 진행한 비렐름 디어만 박사는 잦은 인상 습관은 50대 전후주름 정도를 최대 20% 높인다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정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퇴근 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자세가 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세로 매일같이 지내면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이 굳으면서 턱선과 볼 부위가 처지기 쉬워집니다. 이 부분을 방치하면 어느 날 사진을 찍었을 때 갑자기 턱 아래가 늘어진 모습이 보여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주변에서 또 한 번 자세 교정이나 근육 이완 같은 건 20대나 30대부터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50 넘어선 늦었다라는 식의 말을 하며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의견이야말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한 분이더라도 객관적 지식 없이 소용없다고 단정 지으면 실천 의욕을 깨드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꿋꿋이 한 달 동안 목 스트레칭과 얼굴 근육 마사지를 병행했는데, 계단 오르내릴 때 목과 어깨 통증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미간주름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기쁘게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잘해 보이지만 일상 속 습관이야말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부터라도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갈수록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 몸 상태가 불편해져서 갑자기 몇 주 만에 급격하게 체중을 빼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이나 단백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수분은 더욱 부족하게 드시는 등 몸 전체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식의 다이어트를 하시면 탄력 유지에 중요한 피하지방과 근육량, 그리고 콜라겐 생성까지 이협을 받습니다. 시카고 의과대학의 미셀 그린 박사는 55세 여성 100명을 모니터링한 결과 한 달간 5kg 이상을 제한된 식사로 빼면 대부분 볼과 팔자 부위의 처짐이 더 두드러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너 예전보다 살 빠졌네, 보기 좋아라고 해주면 기분은 좋으나 실제로는 주름이 더 깊어져서 사진을 찍어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년이나 1년 후에 피부 탄력 개선을 원하는 경우 초기로 되돌리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난관은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살을 조절하실 때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진피층에 긍정적 자극이 생겨서 탄력 저하를 덜 겪게 됩니다. 근력 운동은 20대가 하는 거지 중년에 무슨 역기를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지인도 종종 있으나, 실제로 꾸준히 노력해보시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작게나마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얼굴빛이 밝아졌다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외선과 건조 환경을 간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은 자외선이 약하다고 생각해 선크림을 생략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발표된 장기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린 날씨라도 누적되는 자외선으로 인해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을 입으면 1년, 2년 뒤 주름이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실내 생활이 많으니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창문 유리를 통과하는 광선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50대 피부가 갑자기 훅 늙어 보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자외선 보호막이 없는 상태로 꾸준히 노출된 탓일 수도 있습니다. 보습 관리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손해가 큽니다. 샤워를 마친 뒤 곧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각질층이 금세 메마르고 화장이 들뜨기 쉬워집니다. 물도 잘 마시고 수면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보습과 자외선 차단에 조금만 투자하시면 몇 달 뒤 모임에서 지인들이 얼굴에 광이 난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인은 이미 늦었으니 포기한다라는 태도 자체입니다. 하버드 의대 앨리스 홍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서 50대 이후에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동안 숙면, 수분 섭취, 표정, 근육 관리, 자외선 차단 같은 기본 요소를 꾸준히 지키면 노화 속도를 분명히 늦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지금 발버둥 친다고 몇 살 어려 보이겠어, 그냥 그 에너지로 마시는 거나 먹고 살자고 무심히 말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한마디가 관리 의지를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별 악의가 없어도 그 말을 들은 분이 역시 내가 괜히 마음만 쓰고 있구나라고 무너지는 순간 피부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지금이라도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유지해야만 손해를 막고 잃었던 탄력을 되찾아갈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노화가 꽤 진행되었다면 병원 시술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마지나 울세라 같은 고주파, 초음파 리프팅 장비는 진피층에 자극을 주어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실리프팅, 폴리조산 성분 주사 같은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시술을 받아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처지고 잔주름이 재발합니다. 즉, 바닥이 모래사장인 곳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세워봐야 곧 기울어지듯 근본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으면 시술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술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한두 달만 좋아졌다가 예전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과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와 여러 번에 걸친 실패, 경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2주 만에 5kg을 감량했다가 겉보기에 더 늙어 보이자 역시 관리가 힘들다고 결론 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몸에 맞지 않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심리학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독일 미넨대학교의 앙겔라 로이 박사가 제시한 중년기 자기효능감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한 변화를 시도할수록 실패 가능성이 커지고 실패가 쌓이면 애초에 소용없는 일이었다는 자괴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연쇄 반응이 계속되면 결국 어떤 시도도 하기 싫어지며 내 피부는 더욱 빠르게 늙어갑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성취감을 쌓아가면 이후에는 훨씬 쉽습니다. 어제부터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셨더니 미묘하게 목이 덜 마르고 입술 각질이 부드러워졌다는 감각 하나만으로도 의욕이 생깁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5분 정도 목과 어깨를 풀어주니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목이 덜 뻣뻣했다라는 체감만으로도 내 신체가 노력에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중년 이후 관리의 핵심입니다. 대단한 시술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기본을 얼마나 꾸준히 지키느냐에 따라 나의 5년 후, 10년 후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괜한 짓 말하라고 한두 번 얘기해도 실제로 내 몸이 변하는 걸 느끼면 점점 더 의지가 확고해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것들이 전부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몸 관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하루 종일 섭취하는 물의 양을 30%만 늘려보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자려는 시도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가벼운 근력, 운동과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 달라지겠냐라는 걱정이 들더라도 외부에서 그 나이엔 이미 늦었다라는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의 변화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50대에 갑자기 피부가 늙어 보이는 공통점은 그간 쌓아온 해로운 습관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굳이 바꿔봤자 소용없다라는 주위 목소리에 흔들려 자신조차도 지속적인 관리를 포기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이어가시면 이미 늙었다고 생각했던 얼굴에서 더 나빠지는 속도를 뚜렷이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수분 섭취, 수면, 표정, 근육 관리, 적절한 운동, 자외선 차단, 보습에 신경 쓰시면 불과 몇 달 후에 거울 앞에서 달라진 인상을 발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미루시는 건 커다란 손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씩 습관을 개선해가는 과정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 대신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체중을 천천히 조절하고 음주와 흡연을 피하시며 밤늦은 시간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숙면을 확보하시면 생활 전반이 좋아질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당연히 피부 외모도 받쳐주게 됩니다. 이 나이에 라는 말을 경계하시고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하시면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앨리스 홍 박사의 연구 발표를 다시 상기해보셔도 50대 이상의 참가자가 꾸준히 기초 관리를 지속한 결과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또래보다 5살 이상 어려 보인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50대라 해서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0대부터 갑자기 피부가 늙는 건 기초 관리가 무너졌을 때 그 누적 결과가 확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가장 큰 적은 소용없다라는 주변 목소리와 스스로의 고정관념입니다. 만약 이 적을 물리치고 작은 실천을 쌓아나가신다면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를 체념하지 마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물 한 모금 더 드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시고 목 근육부터 가볍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고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몇 년 뒤 큰 차이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회를 빌려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